북한 내 자율경영제 바람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또 강명도 경민대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북한에 내년부터 농장, 공장 이런 데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한다라는 게 그게 일단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이 가족연금제를 통해 가지고 가족 1인당 토지 사용권을 확대하겠다. 또 그리고 기업소, 규모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기업소의 자율 경영권 확대하겠다. 이것은 아마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 경제가 축소되고 예. 시장 경제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이게 그전에도 이런 흐름은 쭉 있어 왔죠. 지금 북한 어느 정도의 시장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계획 경제는 이제 파탄됐고요. 예.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자재를 대주고 돈을 대줘야 되는데 자재도 대주지 못하고 돈도 대주지 못하니까 예. 알아서 살라고 이제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알아서 살라고 한 지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아하. 더 이상 이제 북한이 경제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든 안 취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네.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도 효율성이 나지 않으니까 알곡 생산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조해서 30명씩 같이 집단으로 일하는데 예. 30명이 다 똑같이 일하면 모르는데 또 관리위원회에서 10명이 필요하다고 인원을 또 빼가요. 차출해가고. 그럼 20명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뭐까지 다 하고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건 똑같이 그 사람 다른 데 차출해 간 사람까지 다 같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도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국가에서 기름도 안 대주고 트랙터로도 안 대주고 농기계도 별로 대주지 않으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똑똑한 관리위원장들하고 당 비서는 다 너희 이만큼 땅을 5,000평 줄 테니까 여기서 생산한 거 우리 관리위원회에다 60% 바치고 너 40% 가져. 이런 식으로 경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음성적으로 돼 있던 거죠. 있던 예. 거를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양성적으로 끌어내겠다.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이면 예. 아주 변혁, 개혁, 혁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혁명이라고? 개인들한테 완전히 논아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자율경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장경제라는 겁니다. 자기네가 시장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자율경제이지 이렇게 농민들한테 땅을 논아주는 거거든요. 논아줘가지고 아니 그것도 국가에다 60% 내놓은 게 아니고 자기네가 60% 가지고 40% 그렇죠. 더 많이 국가에만 내라면 이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죠. 그러면 식량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도 식량 문제는 그렇게 옛날보다 이렇게 딸리지 않는다고 하면 장마당에 나가면 쌀, 팥, 콩까지 없는 게 없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이 이제 다 가족 단위로 농장을 한 데서부터는 이루어진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게 자본주의 시작으로 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강명도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일정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 북한이 계획 경제에 다 파탄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공업이라든지 화학공업이라는 대규모 연합소 이런 다 계획 경제에 사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이제 오늘 YTN 보도에 보면은 농업, 협동농장, 그리고 소규모의 경공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했다.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은 아마 2012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네. 지금 일단 이 분조, 그러니까 포전 전답제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협동농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명 분조 이랬는데 그 분조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생산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분조원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분조원 숫자 줄어들더라도 큰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족 중심으로 가보자 이런 게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냐면 북한에서는 텃밭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텃밭 이래가지고 영농제를 하면서 한 25평에서 30평 정도의 텃밭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역시 발전돼 가지고 한 200평 내지 300평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YTN에 보도 보면은 가족 1인당 약 1000평.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조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고인민회의 정령이라든지 내각 정령이라든지 또는 우회적으로 조선신부에서 아직까지 확인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도가 가능성이 있지만도 조금 더 두고는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너무나 혁명적이다. 지금 행명적인보다도 이미 김정은 수 들어가지고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예상됐지만도 그러나 과연 1000평까지 물론 그러니까요. 북한에서는 이 토지를 주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용권은 이제 농민들이 있겠죠. 이것도 1000평까지 줬다는 것은
지금 200평에서 1000평 주면 5배 아닙니까? 예. 예. 상당히 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굳이 1000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인민들에게 예. 가족 단위로 뭐 땅을 주고 몇 대 몇으로 나눠서 너네가 며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김정은의 보관이 풀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강명도 교수님께서 이제 독립재산제 이 김정은 시대 돼가지고 점점점 확산돼 왔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제 예를 들어가지고 6대4 국가가 4를 가지고 농민들이 6을 가진다. 예. 과거에 보면 7대3이 최고 컸다고 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농민들은 한 3을 가지고 국가 7을 가진대. 이게 역전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변하죠.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김정은 시대 들어 지금 3년 차인데 이것이 뭡니까? 좀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2년도에 그 이 포전 전남제 이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식량이 네. 한 매년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했는데 2012년 13년도에 약 한 50만 톤씩 정산됐습니다. 또 그리고 경제 성장 마지막에 자율 경제권이 확대해 가지고 경제도 약 0.8% 정대이 됐습니다. 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지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네. 북한에 이미 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화폐 개혁도 실패하고 했습니다만 시장의 역할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의 이제 장마당도 어떻게 합법적으로 좀 인정이 되면서 활성화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장마당은 이미 합법적으로 해서 국가가 우리 재래시장처럼 장마당을 다 지어놔줘가지고 예. 여기에 들어와서는 국가가 이제 그 시문시 군이면 군 행정위원회에서 임대를 줘요, 그게. 뭐 예. 자리를 다 줘가지고 네. 자기가 하루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하. 그런데 국가가 통제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국가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하지 않고 도로바닥에서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 데서나 놓고 파는 그거를 이제 메뚜기 장사라고 했는데 네. 여기 뛰고 저기 막 단속을 너무 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단속이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그 북한에서는 서식에 의하면 장마당을 통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안 된답니다. 모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라는 말만 안 쓰다 뿐이지 시장 경제로 돌아선 것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장마당을 활성화해가지고 장마당에서 자기 물건을 팔고 또 거기서 물건을 사고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이 생활을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고 모든 고위층들도 다 같이 필요한 건 장마당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백화점보다는 장마장을 많이 백화점에는 물건 살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영상점이나 국영백화점에는 그저 거칠해. 뭐 진열을 해놓고 외국인들이 나오면 상품 진열해놓고 외국인이 달래면 주는 것뿐이지. 네. 지금은 거기서 뭐 백화점에서 상품 팔고 물론 어느 몇 가지는 파는 것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약 한 7, 80%는 다 장마당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장마당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백화점의 모습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 시내. 저게 무슨 백화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겨울 화면이라 잘 저희들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북한은 제일 큰 백화점이 평양 제1백화점, 아. 그다음에 제2백화점이라는 거 있는데 아마 예. 그런 백화점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잉여 생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막스까지 가지 말고 해도 공산주의가 제일 그 자본주의를 욕할 때 그 잉여 생산, 그 착취 그리고 한쪽으로 몰린다 이 부분인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자기 생산량의 60%는 내가 갖두고 이걸 시작으로 합니다만 조금 더 갖고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정말 이제 부유층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지금의 어떤 권력과 연계된 그런 어떤 노멘클라투라 같은 부유층이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돈 벌고 뭐 개성상인처럼 이렇게 돈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이런 계층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 색채가 짙은 이제 돈주들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북한의 돈주들은 그 후견인인 관료들과 결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결탁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돈주들보다도 관료들이 좀 더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산업 다시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분적 일되면 돈주들이 좀 더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료와 돈주들의 결탁 시기다. 과도 체제다. 과도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를 창조한 권력은 없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장마당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돈을 회수하려고 지방 도시에는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 한 40평짜리를 지어놓고 5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아. 국가가.
그다음에 5만 불. 평양시에서는 좋은 아파트를 10만 불에 팔고 있거든요. 외화로. 예. 달러로 팝니다. 아니면 위안화로 파는데 이걸 파는 것 자체는 그만큼 부자들이 생겼다는 그걸 겁니다. 살 수 있는 이거를 일반인이 이제 있다. 인정해 준 거죠. 북한에서도 인정해 주니까 그전에는 뭐 돈이 많으면 돈이 있어도 뒤지 안에 감춰놓고 못 썼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씩 몰래 쓰고. 왜? 돈이 출출 자꾸 캐고 이제 하니까 못 썼는데 지금은 그걸 풀어놔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놀이장 해당화나 대동강 물놀이장 이런 데서 와서 이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인 줄 아는데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이 그만큼 많이 생겨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어디서 생겨나냐면 다 장마당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뭐 독재 국가가 무너질 때 보면 뭐 무너지지 않더라도 네. 빈부격차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도 보시죠. 지금 그렇죠. 중국도 빈부격차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공산당 관료들 뭐 체포된 사람한테 송장, 부송장, 당석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100억, 50억이 아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5천억, 5조 원인가 5조 원. 예. 다 들고 뛴 사람들 예. 광동성 부송장 그 비리를 캤는데 심지어 얼마, 이게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 이런 정도로 막 그 빼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왜 권력을 끼고 개방 개혁을 통해 가지고 공장 기업선 막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착복하다 보는데 북한도 뭐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북한 네. 그 간부들도 김정은도 알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중국 가서. 근데 그걸 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제 네. 지금은 이제 그 북한에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개척 갈등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역 갈등 같은 우리 강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한경도 출신들 이건 당 관료 등록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또 우리가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김일성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 그리고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실은 젊은 세대들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빈부 갈등, 예. 도농 간의 빈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장마당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200내 300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를 받음을 해가지고 세수가 늘어나겠죠. 또 그리고 뭡니까? 이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불편, 불만의 목소리를 예. 좀 더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북한 당국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마당을 활성화하고 있다. 저는 그걸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국에 대해서 불편,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집단적으로 저항의 목소리, 저항의 행동, 이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 사회 혼란화, 붕괴, 운운하기는 이르다. 예. 그렇게 분석.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강명도 경민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